문화와 함께 모두가 하나가 되는 라디오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수다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지작입니다. 사람과 함께 문화다양촌 무지개수다방 주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와 오늘 함께하는 우리 보조 진행자 아령님도 소개를 들어봐야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온 주아령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자 아내이자 그리고 경남 도민입니다. 네, 아령님은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요. 방송은 처음이시죠, 그죠? 네, 너무 긴장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방송 잘하실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앞으로 14회 방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저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령님 방송 같은 거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많이 보기만 합니다. 네, 방송에 이렇게 직접 나오시게 되니까 긴장도 많이 되실 텐데,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들이 아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저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령님은 혹시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한국에 온 지는 13년 됐습니다. 네, 길지 않지만 잠지 않지요. 네,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지요. 네. 한국 생활 적응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언어적, 그 다음에는 문화적 여러 가지 있지만 항상 긍정적 생각 네. 가지고 있는 주아령이라서 괜찮았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주 매력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문화 다양성 라디오나 프로그램을 접한 지가 몇 년이 되진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그냥 직장인으로서 살았었는데요. 이걸 점점 알아가게 가면서 네.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령 씨랑 앞으로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저도 기분 많이 좋습니다. 네. 저희 방송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선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령 씨는 또 이주 여성으로서 또 외국인으로서의 생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수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인데요. 먼저 무지개 친구들 시간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 무지개다리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전화 연결하여 그들의 새 소식과 무지개다리 사업 내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다방 손님 코너에서는 경남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수베리 목사님을 모셔서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지개 수다방 시작합니다.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바로 무지개 친구들 코너인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이주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상담 실장을 맡고 있는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이주원 실장님이시군요. 네, 어감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저희 무지개다리 사업 수행단체를 하나씩 알아볼 예정인데요. 네. 그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보고 네.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요, 이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과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1995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해서 네. 1997년에 정확하게 개소를 해서 그때부터 이주 노동자와 같이 무료 진료소도 매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한글 교실도 매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의 뭐 인권 침해, 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 같은 거를 네네.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양산에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네. 이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참 네.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무지개다리 사업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저희가
그 아시아 마을이라고 하는 네. 그 지역에서 이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하는 축제를 저희가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그거를 준비하다가 그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네.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과 많은 부분이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이주민들과 이런 무지개 다리 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해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네. 이번 축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축제요? 네네네. 아시아 마을 축제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가상의 마을 공동체를 하나 공원에다가 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가상의 마을은 국적별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네. 뭔가 차별 같은 걸 하지 않고 평등하게 지역 주민으로서 같이 누려야 될 것들과 같이 생각해야 될 뭐 평등한 가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조금 편안하게 즐겁게 자신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제 이 아시아 마을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무지개 다리 사업도 같이 해서 이주민 공동체들과 함께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 아시안 마을 그 공동체에서 주로 네. 어떤 활동들을 이제 하시게 되나요? 여기에 이제 무지개 다리 사업에 이제 저희가 이주민 공동체 대상으로 이주민 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 동아리요. 이거는 네. 그 양산 지역에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공동체들인데 주로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여러 다른 나라 이제 이주 노동자 공동체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로 베트남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자국 문화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화려한 공연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또 인도네시아 공동체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서 무슬림 소개를 하고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나라 이주 노동자 또는 이주 여성이 모여서 만드는 공작다방이라는 이제 공작소 같은 교실이 있는데 네. 예, 그 교실에서 여러 가지 그림 수업도 하고 바느질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10월 달에 저희가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네, 선생님 기대가 큽니다. 여러 네. 공동체가 모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네.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 준비 잘 하셔서 그러면 10월쯤에 큰 네. 행사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겠군요. 그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 평소에 많이 보지 못했던 코너들이 많이 있어서 좋네요. 저희도 네. 이 아시아 마을 이 가상의 공동체지만 네. 이렇게 여러 명의 많은 문화를 가진 분들이 뭉쳐서 지내는 이 네. 공동체 마을을 한번 꼭 취재를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호적 신고 같은 건 간단히 해주실 거죠? 네? 호적 신고 같은 건 간단히 해주실 거죠? 놀러 가면. 예. 여기는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경남의 많은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치러질 무지개 다리 사업도 잘 수행하시고요. 네. 좋은 소식 있으면 항상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짱굴TV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한 문화다양성을 지니신 분들을 만나보는 코너인데요. 바로 수다방 손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모신 게스트는 바로 수베디 여거라즈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는데요. 경남 지역의 이주민들의 대부,
그리고 국내 최초 공중파 이주민 진행자, 그리고 네팔 이주민 일반 귀화자 1호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큰 이렇게 분을 모시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쁜데요. 이런 호칭들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저를 일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호칭대로는 아직 제가 일하지 못한 것 같고 네. 그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겸손하시기까지.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추아령님이 가장 이렇게 롤모델 삼으셔야 될 분이세요, 그죠? 네, 정말. 방송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수베디님 모시고 저희가 또 한 수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송은 뭐 저도 처음이고요. 네, 방송 해보면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네. 욕심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멘트 네. 충고 괜찮으세요? 네, 아주 맞는 말씀이었고 저 처음에 그 요청을 받았을 때도 그런 방송을 촬영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궁금많이 했었고 네. 과연 제가 할 수 있었냐 뭐 이런 네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지난번도 같이 그 예. 지장님하고 같이 하고 PD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 항상 하면 된다. 네. 하지만 우리는 뛰면 된다고 방송 뛰면 된다고 그렇게 많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방송 네. 무지개 수다방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베디 여가자님과 함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질문들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이주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20여 년 정도 넘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 입고 계신 스타일을 보니까 당장 저희 패션워크를 마치시고 오신 것처럼 되게 세련되게 입고 오셔서 되게 멋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한국에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한국에 오는 지 정확한 20년 됐고요. 네네. 처음에는 제가 한국 이주 노동자로 음. 일하러 왔습니다. 네네. 날짜까지 다 기억하는데 96년 10월 13일 야, 10월 13일. 처음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네, 한국에 와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네. 근데 계속 다른 걸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인으로 한국인으로.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한국인으로 하고 싶어요. 음. 지나가면 외국인으로 불러주니까 그죠. 먼저 제가 한국인입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 당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어떤가요? 좀 말씀 그 당시는 이 이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외국인이다 외국인, 맞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는 이거까지 기억이 나요. 한 번 다시 보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 지나가면 라고 이렇게 그게 그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한 번 다시 쳐다보는 쳐다보게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있었고 이주 노동자가 그때도 많이 없는 상황이고 뭐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런 거의 없는 시대였었고요. 외국인이라고 하게 되면 서구 국가에서 와 있는 사람을 조금 중정하고 맞아요. 동남나 서남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 많지 않아서 우리나라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고만 뭐 이 정도 있었고요. 저도 같은 입장인데 저도 귀화했거든요. 네. 했는데 하지만 저 이민자 결혼해서 한국인하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귀화되는 사람인데 네. 저 항상 먼저 저는 외국인입니다. 그 소개하는데 저 그거 막 평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튼 나도 진짜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튼 또 10몇 년 살아도 한국말 아직도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는 저는 외국인입니다. 당당하게. 네.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의사소통 잘 돼요. 왜냐면 이 사람 외국인이라서 좀 뭐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뭐 좀 약간 신경 써 주시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러시겠네요. 그죠. 제가 가끔씩 그렇게 네.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소개할 때 네. 기화를 이미 했던 분들이 나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네. 거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살 마음이 가지고 한국적까지 얻는 상황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당당하게 네. 나는 한국인이다. 아, 그래서 한국 사회가 우리를 한국인으로 봐줘야 된다. 네. 라는 듯이 자신감이 가져야 네. 저희 요구상으로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데 저 스스로가 외국인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받았는데 예. 또 저같이 외국인이라고 받으면 저희 권리를 누가 찾는가? 저 이 세대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먼저 저는 한국인이다. 네팔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해요. 네, 아주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아, 역시. 예, 네, 역시 네, 역시 저희 경남 이주민업계 대부다운 네 맞습니다. 대부다운 정치적 식견과 함께 날카로운 표평 아주 멋있습니다. 그 저희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커다란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저희 그런 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라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랑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사람이든 뭐 네팔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지역이 멀고 조금 다른 생활을 하는 거는 저희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오가는 것도 저희가 하나의 이런 지구라는 삶의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하나 또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호칭들 중에서 네팔인 귀하 네팔 이주민 일반 귀화자 1호라는 예, 호칭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아까 아령님께서는 네. 이주 결혼을 하셔서 네. 오셨다 하셨죠. 근데 일반 귀화자 1호라는 게 조금 독특한 타이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쵸, 네네. 이제 그 중에서 좀 어렵다라고 어렵다. 하는 것이 완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혼을 통해서 네네. 귀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양 아들 같은 데 이렇게 삼아서 그렇게 그런 것도 귀화하셨던데 예를 들어서 양자를 삼아가지고 네네. 자식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귀화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이 한쪽의 가족이 한국인이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죠, 인정되는 맞습니다. 건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온 가족이 네팔에서 넘어와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네네. 제가 국적 취득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네네. 신청하는데 이제 그 국적 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신청을 했는데 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시군요. 뭐 절차는 몇 가지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일반 귀화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귀화해 주시는 그런 제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귀화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그 일반 신청을만 해서 하는 것만 알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군요. 전 양아들 삼듯이 이렇게 호적에 입적을 해서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예, 그런 네. 것도 있습니다. 예.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주하실 때 가족분들 다 오신 건가요? 저는 이주할 때라는 것이 제가 처음 한국 올 때 20년 전에 혼자 왔고요. 그때는 혼자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여기서 또 활동도 하면서 10년 이후에 제가 네팔에 가서 결혼했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결혼하고 또 저랑 같이 들어와서 아내분이랑. 아이들도 여기서 태어났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제가 국적 취득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생각하셨구나. 전까지는 제가 취득을 안 했었는데. 그 전까지 생각이 없으셨군요. 네.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처음에 한국에 계셨을 때는 그거 제일 낯서는 점들은 무엇입니까? 네, 저 낯섰다고보다는 저희보다 차이점이 보려면은 네팔은 다국적 다 언어에 있는 나라예요. 언어가.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디를 가도 네네. 사람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말하는 언어도 이제 거의 비슷하고 그렇군요. 또 이런 보시면은 지리적으로도 거의 비슷하죠. 예, 비슷한 산들이 좀 많죠. 사람들 거의 네. 비슷하면서 그거 저한테 좀 신기했고 어, 두 번째는 이제 무역탕이 제가 진짜 신기하면서도 어려운 걸 하는 무역탕 문화고요. 목욕탕 문화예요. 네. 무역탕, 예. 저희는 찜질방. 아니요 무역탕인데 그 공동 샤워실이죠. 그렇죠. 공동 샤워리.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아. 한 2박 3일 정도 트레이닝을 받아요. 연수를 받아요. 그렇겠죠. 그 연수 중에 하나가 공동 그 무역탕을 사용하는 거 있어요. 연수 중에 하나가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동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공장 같은 데 가서 네네, 생활하게 그렇겠죠. 되면은 그런 거 이미 있으니까 네. 미리 알고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게 연수 내용에 있습니까? 그 연수용인데 남자끼리 다 모아가지고 다 옷 벗고 다 가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당황스러운 그런 문화고 세 번째는 공장에 와가지고 네네. 네.
우리 공장에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장님이 아버지시거든요. 이분이 우리를 조금 뭐 잘 봐주려고 하시는 것 같겠죠. 네, 그렇겠죠. 비빔밥을 다 비벼가지고 먼저 자기가 먹고 네. 네네. 그다음에 그 숟가락을 우리한테 주는 예, 거예요. 맞아요. 예, 저희는 익숙하죠. 예. 저희는 이제 음식이 별도에 네. 그렇죠. 나눠서 별도에 먹는 문화에서 와 있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문화적인 차이는 또 쇼크를 받는 거죠. 맞죠. 쇼크. 예. 거절도 하지 수 없는 거고 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비빔밥 맛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아. 비빔밥은 맛있어. 비빔밥 맛있었어요. 그죠? 비빔밥 네. 맛있었군요.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 했었고 저도 비슷한 그런 느꼈고 저 그때는 한국에 왔었을 때 그때는 인천공항에 먼저 내리고 그다음 인천공항에 출발하고 마산에 도착하잖아요. 저 마산에 살고 있고요. 한국은 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산 많은 나라 처음 왔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 저 사는 지역에 진짜 산에 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보통은 뭐 100km 아니면 200km 나가면 그럼 그때는 산은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네, 어떤 곳든지 다 산 있다고. 저는 한국에 산이 많지만 산이 너무 작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느꼈어요. 언덕 정도는 네, 느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8,000m, 6,000m 산들이 뭐 멀리 보이시는데. 그렇죠. 예. 네. 큰 산에서 보였다가 이 산도 아닌 식으로 느꼈고 아, 그것이 차이점이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겠네요. 좋습니다. 그 이야기 계속하면서 저희가 보이는 것 중에 또 특별한 직함이 하나 눈에 띕니다. 바로 목사라는 이름인데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으로 좀 궁금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 한국에 있는 외환 위기예요. 음, 96년에 제가 왔기 때문에 네. 97년에 외환 위기. 네, 한국 사람들이 IMF라고 하는데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많이 힘들어했었고 우리 공장도 많이 힘들어했고 뭐 일자리도 이렇게 돼서 제가 처음 교회로 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교회를 우연히 놀러 갔는데 우연히. 제가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가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운동이요. 예, 그 운동이 뭐냐면 두 가지 있었어요. 제가 이해로 그때 영어로 이렇게 동역해 주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건데 네네. 한 가지는 한국 경제 극복을 위한 다 같이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 매일마다 기도하자. 예. 그것도 뭐 개인 생활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한국 경제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하자라는 그렇죠. 모멘트 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정부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을 이렇게 싸주는 예, 맞습니다. 그거 그때 있었어요. 금모으기 운동이 한창 금모으기 있었죠. 운동인데 맞아요. 그 성도들이 다 그 목사의 말 듣고 네네. 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금이 금부치를. 갖고 와서 교회를 맡겨서 그거 팔아달라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로 봤냐면은 대중을 어떤 대중적 목적으로 네네. 공공의 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아, 그렇죠. 신앙 안에는. 맞습니다. 네. 신앙이면은 좀 그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그걸 너무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뭐 여안이 뭐가 있는가? 그렇죠. 저에게 이제 관심 갖게 만드는 것 이벤트가 그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계속 관심 갖게 돼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돈 벌고 왔는 그런 어차피 IMF라는 그 외환 위기이기 때문에 돈도 못 먹게 되고 예. 어차피 어려운 거. 어차피 어려운 건데 그렇죠.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은 그 사회 활동이나 이미 네팔에서까지 제가 그런 활동 해왔던 네네. 경험도 있어서 자기는 이런 것이 좀 재미있게 느끼는 거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게 됐었어요. 신학 공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일반 교회 일반 교회. 보다는 다르게 제가 처음 느낌 그대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같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뭐 그런 사역을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김해 이주민 선교회 말씀하시는 네. 건데요. 이 김해 이주민 선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 이주민 선교회는 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척했던 그렇죠. 외국인이 처음 개척했던 교회고요. 네네. 저는 한국 교회 대부분 이제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런. 뭐 이렇게 조금 섬기는 사역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이주민들이 공동체가
우선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교회도 하나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런 목적으로 제가 김해에서 임대로 내서 조그만 집에 하나 이주민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고요. 그것이 목적은 어차피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이주 노동자들이 김해 지역에 특히 김해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고 제가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고 네네. 조금이라도 제 삶은 좀 변화를 줄 수 있고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고 한국 사회와 이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는가 지금 뭐 작업해 나가야 된다 그런 정도 활동하기 주주 이주민 이제 선교교회에서 해왔어요. 그 저는 되게 이곳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주민 선교회를 이제 이름을 붙어서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목사님 역할도 되게 힘드실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종교적 신앙의 힘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했거든요. 네. 사실 이주민들이 외국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의지할 게 많이 없으시잖아요. 다 낯선 문화들 속이니까. 근데 이런 신앙이 같은 사람들끼리 혹은 신앙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부 교회들이 그 병거치 드는 역할을 한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희는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되면 우울증은 우리가 고쳐줍니다. 근데 약 갖고 있는 친구들도 네네. 우울증 약 먹고 있는 친구들도 한 달 정도 같이 생활하게 되면은 네네. 약 버리고 가요. 예배가 아주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배보다는 이제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예, 저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은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일자리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손가락 잘라거나 돈 안 받거나. 근데 그런 한국 사회에서 약간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람이 같은 방에 살게 되면은요. 그렇네요. 나 스스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신앙적인으로 조금 위로도 해주고 말씀으로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힘이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또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에요. 아 이거 한국 교회에서 이걸 좀 알고 한국 교회 협회에서 뭐 지원을 좀 더 해드리고 해야 됩니다. 방송을 보시는 교인분들 계시면은 꼭 우리 스베디 여가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꼭 한번 방송 들으시면은 방문해 주시라고 요청해요. 아, 방문해 주시길. 아령님이랑 제가 한번 방문을 한번 하도록 네, 하면 좋을 한국 것 같습니다. 국적 가지고 있는 네 분하고 왜 저 전화하고 네, 다 같이 가는 거죠. 네, 재밌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혹시 지금 현재는 그 교회에서 어떤 나라 분들이는 계시고 저희는 이제 애초에는 5개 나라 정도 같이 모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나눴어요. 예. 5개 교회가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제가 네팔에서 와 있기 때문에 예. 네팔 사람만 교회 활동을 하고요. 네네. 예. 네팔 사람만 모이고 네. 이제 같은 공동체, 같은 언어 문화가 이제 속되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이제 저는 한국 교회는 다 크게 만들어 나는 많아지면 적게 나는 그런 식으로 중국 교회 따로 있고 필리핀 따로 있고 베트남 따로 있고 예. CS 교회, 뭐 러시아권 교회 따로 이렇게 예.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교회는 네팔로만 해요. 네팔로. 저것도 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계속 뭉쳐서 큰 뭐 거대한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만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적절한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그 형식. 그렇죠. 그거 한국식으로 보면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네. 한국은 뭐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많이 모여도 그죠. 상관없는데 네. 이주민들이는 한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은 자기 나라식으로 그렇죠.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억지로 하라는 것이 그거는 잠깐뿐이고 마음이 풀을 수 없고 근데 그분들이 편한 시설이 필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그 문화들을 다 존중해서 이렇게 네. 배려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이 있고 또 이제 이 교회들끼리 또 연합을 하고 또 뭉칠 때는 함께 뭉치고 또 그렇죠. 할 거 예,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같이 모이고 그렇지요. 예, 하는 거고 따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 같이 뭉치고 네, 좋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계속 기대해 왔던 거고 네네. 다른 사람은 안 해주니까 저희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또 교회에 오시는 많은 공동체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혹시 한 분 계시다면? 아, 그렇죠. 뭐 많이 있는데 그 특별히 기억에 난다는 네. 건 지금 저랑 같이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네. 이 친구는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한 20%밖에 안 된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큰 병이 걸려 있어서 네네. 이쪽 지역에서는 수술도 못 하고 그러니까 서울 아산병원 데려갔었는데 저기서도 20%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4년째 살고 그렇죠. 저기 수술하고 회복해서 네. 지금 야간 주간 일하고 오, 네팔에 회복 가서 이제 방송.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어요. 아 정말이에요. 와. 완전 네, 건강하시네요. 그 친구가 지금 다시 노동자로 또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그런 자기 이렇게 집을 네.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그런 제가 저희 옆에 있어서 지금 생각나는데 그거 사는 그런 이벤트들이 꽤 많아요. 완전 신화처럼 네, 맞죠? 신화가 맞죠? 네. 그 어쩌면 그 병이나 큰 병 걸렸을 때 사실 네. 좌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생에 대한 의욕도 많이 없어지고. 근데 서울 큰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진짜 심적 상처가 많이 컸을 건데 그걸 다 극복하고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저희가 해주는 거는 별로 없지만 그 친구들 저 전라남도에서 저희 쪽에 왔었거든요. 네네. 다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좋은 의사까지 이렇게 연결해주고 의료비로 마련해주고 간호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그 친구한테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의 생활이죠.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위로나 뭐 치료나 뭐 충고나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뭘 어떤 행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다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50% 정도는 함께 하는 거 자체로도 맞아요. 해결된다고 그런 생각해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이주 노동자 상담을 해요. 네네. 이주 노동자 상담을 하는 것이 거의 이주면은 법이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네네. 근데 그 법을 안내해주는 역할인데 그런데 그 상담 속에 뭐가 있냐면은 문제를 이렇게 틀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를 들어준 사람이 없다. 이 친구들이 참 얘기를 들어주면은 자기네 문제 50%가 해결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맞습니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 누가 들어줘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또 바쁘게 오고 공공기관이나 노동 관련 기관에 가면 핵심 포인트만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그 불만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넋두리도 하고 싶고. 그거를 계속 토론하고 싶은데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함께해서 들어주기만 하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저도 원래 상담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네. 목사님 말씀에 네, 아주 맞습니다. 그냥 들어줘도 그 사람의 큰 도움이 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주 여성들이 다 할 말이 네. 많겠죠. 그렇죠. 30분, 1시간, 2시간. 아 뭔가 저희 둘의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아, 이 네. 목사님 보고 약간 계속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받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해 이주민의 집 대표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활동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김해 이주민의 집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김해 이주민의 집이라는 것이 이미 저희가 김해 이주민 선교교회는 종교 단체고요. 네네. 종교 단체는 이제 종교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 단체에 소속해서 일도 해봤고 다른 단체 이제 간사 역할도 해보고 상담원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어떤 사회 단체가 이제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시간이 흐르는 대로 계속 이렇게 필요성이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보시면 이주 노동자를 도와주는 단체장이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메커니즘은 한국인이고 서비스 그렇죠. 받는 사람은 외국인이거든요. 아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시네요. 그렇게 되면 뭐가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외국인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쫙 마음속에서 그 상대방 이해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제가 살고 싶어서 해도 한국인식으로 내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주민들이 와서 하는 그 어려운 건지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조금 많이 이해를 해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단체를 한번 꿈을 꿔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냐라는 네. 이런 생각 가지고 주변 분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 그는 이주민의 집이라는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집이라는 단어 하는 건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쉼터를 운영하기 예, 때문에 편하게 이주민들이 와서 집에서 앉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저기서 문화 활동도 하고 뭐 스포츠 활동도 하고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목적으로 조직을 했고요. 네. 그 전에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만 지금 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한글 학교도 하고 있고 스포츠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뭐 이제 문화 활동 우리가 무지개 사업 좀 지원 받아 가지고 선데이 비닝이라는 밴드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얘기 그럼 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지금 밴드 만들고 지금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어요 지금. 음반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준비도 준비하고 있고 약간 네.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이거 이주민들이 사회 단체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요한 멘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부와 이제 집행하는 봉사단체, 사회단체들이 한국적인 마인드가 좀 남아 있어서 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 조금 신경이 쓰여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문화적인 네. 거 뭐 하다못해 자잘한 식습관에서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요. 좀 큰 문제점이 있다면 좀 거시적으로 넓게 봤을 때 어떤 걸 근데 먼저 지금은 이제 이주민이라고 하면은 약간 분리로 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네. 뭐 모든 외국인을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고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이주 여성들이 있고 유학생들이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주 노동자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간의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한국 사람들도 조금 느끼는 거지만 임금 체불이나 뭐 이런 거 이런 네네, 좀 맞습니다. 기본적인 어려운 점이 계속 있는데 그거 외에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보는 시각이 차이 있거든요. 시각적인 그 문제가 좀 계속 남아 있고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20년 전에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차별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우연히 뭐 몰라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차별적인 그런 활동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직적인 차별. 조직적인 차별. 예,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약간 건재하는 그런 조직, 그런 움직임이 맞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을 하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부상해 가지고 다문화 지원을 하는 이 엄청 많이 흘려가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정부의 어떤 묻지마 지원에 불러오는 분노, 맞습니다. 같은 다른 한국인들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소득 가정이나 뭐 이런 것은 다문화하면 무조건 지원, 뭐 이런 것 좀 약간 안 좋은 느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문제점. 그거에 대한 오히려 받는 차별이에요. 그렇죠. 이주민들이 그럴 수 그거 자기네들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걸 지원 받으면서도 차별적인 눈길이 받는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 전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고 또 그렇다고 제가 나쁜 점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좋은 네. 점도 많이 변했고 한국 사회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제가 가장 진짜 좋아하는 것이 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무엇이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생교육원 이런 데 가서 밤에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간이죠 수업이. 그렇죠. 저녁에 하시죠. 근데 이 여기 수업 참여하신 분들이 내내 직장 생활하고 끝나고도 평생교육원에 와서 이주민에 대한 공부하러 오시는 거. 이 자체가 아주 변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힘드는데 그 저녁 늦게까지 또 공부하고 내가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도 뭘 좀 바꿔야 되겠다, 뭘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이 그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힘이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 정착이 아직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도 여러모로 변화를 겪고 또 네. 그 안에 또 진통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변화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우리 수베디 여거라즈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타이틀 중에 하나죠. 공중파 최초 이주민 진행자입니다. 방송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만푸통신이라는 MBC 경남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 제가 방송을 듣고 나서 저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의 진행이 털하시더라고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아량님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그 바로 이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계신 방송 이름이 바로 MBC 경남 수베디의 만푸통신입니다. 예. 본인 이름을 타이틀로 거셨어요. 예. 아이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 이름을 걸어주시니까 감사해요.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처음 접하고 기획을 들어가시게 되셨나요? 이 만푸통신은 아니 그 이주민들의 어떤 방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네. 몇 년 전부터 MBC하고 좀 얘기를 하는 네네. 제가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저기 대구에 가시면은 네네. 대구 무슨 공당 안에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민 라디오가 네. 있어요. 실제로 있었다고 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이주민들이 직접 진행자로 나서기도 하고 자기 나라하고 노래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거 좀 그걸 병가를 잘 받았은 네.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 얘기를 MBC가 조금 조직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마이그랜 셀이라는 이 행사가 만프로 바꾸는데 네네. 만프 이제 방송국도 하면서 그 얘기를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한 몇 년 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이렇게 네. 시작했는데 의미는 그거예요. 그 이주민이나 선주민이나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이나 자기 나라 소식도 들을 수 있고 특히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주민 소식을 전달해서 저희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죠. 애로사항이 뭔지 재미는 뭔지 네. 네, 그런 것을 전달하고자라는 방송의 어떤 의미고요. 일단 듣는 분들이 좀 잘 평가해 주셔서 신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뭐 방송하고 라디오 진행하면서 제일 기쁠 그런 느낌 아니면 뭐 에피소드 그런 얘기 있으면 재미있는 네. 에피소드나 보람됐던 네.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하나하나가 다 에피소드인데 매화가 진짜, 에피소드군요. 진짜, 매화가 그렇죠. 긴장의 네. 연속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에 한국 사람들이 듣지 못한 네네. 다른 나라 그런 음향이나 음악, 음악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그랜 쌀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이 저기서 음성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 음성 편지를 보내면서 끝에는 이제 신청곡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자기 나라 음악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팟캐스트를 해서 자기 나라 언어로도 나가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겠네요. 네. 한국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한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 뚝뚝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는 아마 다른 방송에서 없는 그렇네요. 그런 코너가 오. 아닐까 싶어요. 예. 진짜 재밌는 여기 하소네요. 예. 그 매화가 참 재밌고 그러실 것 네. 같은데요. 또 방송이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그 대구에서 진행했던 이주민 라디오는 이제 원어를 그대로 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예. 사실 저희 만푸통신은 한국어로 방송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라디오 진행이랑 평소에 이제 이렇게 설교나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실 때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행 녹음이나 방송 진행하시면서 어떠세요? 기분 같은 거는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긴장이 좀 되고요. 긴장이 좀 되세요.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처음에는 근데 주변에서 작가분들이 PD분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네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준비라는 것이 제가 밤에 한 10번 정도 미리 다 한번 읽고 보고 눈 감고 하고 아이들한테 평가도 받고 제가 처음에는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듣기도 하고 모니터 하셨군요. 그런 식으로 좀 하는데 아직도 그거는 항상 제 연습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사자들이 섭외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방송이 뭐 꼭 이제 그렇죠. 대중의 관심거리가 있는 방송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주민에 관련되는 거라고 이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대들이 많지도 않고 또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대로 해주지 않고 또 이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시키고 싶은데 네네. 방송용 언어가 좀 부족해요. 맞죠. 맞죠. 그게 조금 예, 네, 그래서 약간 이주민들이 그분들이 참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언어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아쉬우기도 하고 그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방송 같은 걸 시작하고 난 뒤로 반응은 어떠세요? 그렇게 뭐 특별한 처음에는 좀 몇 개 하냐고 좀 반대를 아, 했어요. 처음에는. 좀 한두 가지만 일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좀 반대가 있었어요. 솔직히. 아, 조금 반대도 있었군요. 근데 제가 또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네, 목소리 욕심 그 많으시죠. 욕심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제 목표 그거예요.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차별 없는 대한민국 맞습니다. 예, 오. 차별 없는 그날까지는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 음, 라는 그 욕심이 있어. 그것이 방송에서 힘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해서 말 듣지 않고 그냥 왔는데 네. 지금은 괜찮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라서 제가 한국어를 좀 발음이 이렇게 들리는거나 네네. 좀 고쳐주기도 하고 네. 말하는 방법이 좀 바꿔라고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오.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 경남의 이주민들이 이제 전국에서 3위 정도 되고 네. 많이 계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문화적인 부분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사회 생활이나 뭐 법률 관련 부분도 많이 뭐 쏟아지고 있는데 좀 그 수베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오랜 생활 해오시면서 느꼈던 중에 이쪽 분야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혹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는 문제는 계속 그렇죠. 발생해 나갈 건데 지금 한국에서 있는 가장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뭐가 부족하냐면은요. 네. 이주민들이만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네. 그러니까 그 이주민 외국인을 이렇게 보는 부서가 너무 많고요. 네. 중앙부처를 보게 되면은 노동자를 보는 부처가 따로 있고 따로 있죠. 그 출입구에서 보는 데가 따로 있고 여성들이 보는 데가 따로 있고 네. 학생들이 보는 데가 따로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또 생기는 문제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네. 지자체나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런데 그래서 이민청 같은 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이주 여성들이 결혼할 때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무부에서 조금 이제 타이틀하게 결혼 네. 조건들이 만들어서 뭐 교육도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타이틀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는 5년 지내서 지금 이혼율이 많이 그렇죠.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한국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엄청 어렵고 제가 살고 있는 김해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토요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네네. 이 토요학교 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이혼했던 외국인 여성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부모 이주민 자녀예요. 한부모 가정이네. 예, 근데 이주민 가정이군요. 제가 시나 도나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혹시 김해시에 한 부모 이주민 자녀가 몇 명 있는지 아시나? 저는 몰라요. 아예 그냥 아예 자료나 이런 거죠. 없어요. 아예 그런 관심 없겠죠. 잘 거 없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출생 등록부라고 돼 있어요. 출생 아이들이 출생등록권. 태어나- 예. 아, 그걸 말씀하시는 이 출생 등록관은 이미 뭐 한국인이라고 태어나게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그 자치단체에 등록이 됐겠지만 됐겠지만요. 한국인 아니에서도 태어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법무부에서 비자만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아요. 음, 저희 살고 있는 경남도에서 출생했는 이주민 자녀가 몇 명?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가 없군요. 없어요. 통계에 없-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정부는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주 여성들이 이혼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자기 나라 남자분하고 이렇게 재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뭐 어차피 언어 문화 여러 가지 그렇죠. 좋은 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 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 시절이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봐서 사회 문제를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정책이 좀 아예 없다고 저는 보여요. 일반적인 이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뭐 이런 거는 이제 애초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계속 나와가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는 초기 정착 문제 정도는 초기 정착 도와주고 문제,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자마자 6개월 정도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네. 엄마 뭐 집에서 좀 약간 그런 문제 해결을 뭐 이런 저런 뭐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중앙 단체에서 안 된다면은 지자체라도 지자체에서도 한 부서에서만 모든 우리 지에 살고 있는 그 근로자를 우리가 근로자 되는지 학생 되는지 이주민 되는지 이주 여성 되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시범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문가들이 저기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 그 농어촌 지역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주 여성들이 오셔서 결혼하셔서 많이 사시게 되는 경우가 되면 이제 농어촌 중에 학교를 가보면 이제 이주민 학생이 한 80%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 학생이 20%가 되는 왜냐면 이제 한국인 부부들은 젊은 부부가 많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교가 진짜 오히려 농어촌 지역은 이미 다문화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그렇게 커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커온 아이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사회에 나올 때를 또 대책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부처마다 이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교육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한국식 교육은 이제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한다. 네.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길 수 아이들이 있군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무시하면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가서 배워요. 네네. 자기네들이 엄마보다는 조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와서 얘기를 엄마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려고 노력해요. 네. 근데 그럼 엄마가 이제 그런 한국식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네.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미리 공부해서 해줄 수 있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눈치에서는 우리 엄마가 모른다. 약간 무시하는 그런 엄마를 데서 불신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 컨트롤에서 바깥에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엄마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 불안도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전혀 네.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들었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예.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고맙습니다, 수배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그 오늘 인터뷰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재미가 좀 있으셨는지 속은 좀 좀 자연스러운 인터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서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또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짱굴TV가 함께하는 문화다양촌 라디오 무지개수다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존하는 방법 얘기합니다. 문화다양성 라디오 무지개 수다방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